당연히 이란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죠. 그래서 이 충격으로 지금 이란의 그 대외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강으로 그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변했거든요. 저희가 어떤 착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 프록시 세력, 대리전 세력이 이란의 명령을 그냥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명하복 시스템의 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카타입 헤즈볼라라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 세력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이란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후티 반군이 지금 가장 그 위협적인 세력이죠. 지역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나 아니면 동아시아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강국이죠. 근데 그 누구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패권국은 군사력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외교력, 그 다음에 정장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패권국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 군사적 패권을 어떻게 정치적 패권 능력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팔레스타인들한테 정권 이양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어떤 그 리딩 국가로서 그런 것들을 안착시킬 수 있느냐. 팔레스타인 서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큰 상흔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은 좋은 파트너야.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서사에서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 라고 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한테 그 소구력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조금이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위임을 하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이나 외부 세력들은 얘네들은 반동분자인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의 친화적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할 거고. 근데 과연 그 리더가 세웠을 때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거가 또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 정도까지 이란이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 전략이 그 저항의 축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던 실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레바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내부 보도에서도 이스라엘 군 내부 분석에서도 자기네들이 헤즈볼라 세력을 완벽하게 압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항상 헤즈볼라를 자기네들의 그 위협 세력으로 상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물론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그 저항의 축 세력들을 다 형해화시키면서 이 정도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쪽에서 피해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이 전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단계적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다 형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헤즈볼라의 지도자층, 그 다음에 이란군의 지도자층, 혁명수비대의 지도자층 이런 지도부들을 다 암살, 형해화시켰거든요. 이란의 핵능력, 핵시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정통성, 자기네들의 그 국가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일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직접 타격으로 그 나탄즈, 이스파한, 그 다음에 포르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란 핵시설의 그 핵심 중추 세력 시설들이 다 타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죠. 그래서 이 충격으로 지금 이란의 그 대외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나 외부 세력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전을 막는 그 방법으로 그렇지만 강대강으로 그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방식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강도 분쟁 국면으로 들어갔고 비대칭 전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저강도로 자기네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우리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됐다라는 정도만 갖추면서 점점점 비대칭 전력의 영향력을 더 높여갈 겁니다.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이번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의 그런 그 억제 능력을 지금 이란이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저희가 어떤 착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란이 소위 말하는 그 프록시 세력, 대리전 세력이
이란의 명령을 그냥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명하복 시스템의 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카타입 헤즈볼라라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 세력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다 자기 정치,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연대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서 연대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란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연대에 참여한 세력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칠면 전쟁에 참여하는 그 대리전 세력이 이란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PIJ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리안 이슬라믹 지하드, 하마스는 지금 많이 붕괴돼 있다라고 하지만 하마스와 궤를 같이 하는 가자 지구의 그 세력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다양한 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도 그렇고 이란에 그냥 무조건 명령을 자기네들이 어떠한 분석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후티 반군이 지금 가장 그 위협적인 세력이죠. 왜냐하면 이미 뭐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나 이스라엘도 분석하는 것이 그 후티 반군의 그 비대칭 전력, 드론이나 미사일 전력이 충분히 바압델 만뎁 그 해협, 그 다음에 뭐 그 홍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오는 그 해협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전략들을 짜야 된다라고 이미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소위 말해서 imminent threat, 확실히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아서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세력으로 따진다면 후티 반군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후티 반군을 없애기 위해서 지상군 파견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별로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F-15나 F-35를 이용한 후티 반군의 폭격은 어느 정도 후티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후티가 물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되거든요. 지역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나 아니면 동아시아에 상당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강국이죠. 근데 그 누구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패권국은 군사력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외교력, 그 다음에 정장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맹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도덕적 정당성, 그 다음에 외교적 능력, 그리고 포용력도 들어가야지 거기다가 군사력까지 가야지 패권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군사적 패권국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거든요. 뭐 실례로 지금 유엔에서 네타냐후 정부나 그 다수의 인사를 전쟁 범죄로 기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유엔에서도 영국, 프랑스, 과거에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었던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사적 패권력은 올라갔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변수는 이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군사적 능력, 군사적 패권을 어떻게 정치적 패권 능력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가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리고 거기서의 그 팔레스타인 세력, 소위 말해서 잠정정부 시기가 지나고 팔레스타인들한테 정권 이양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어떤 그 리딩 국가로서 그런 것들을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금 무장해제를 한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무장해제를 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가만히 놔둘 것인지.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2023년 10월 7일에 벌어진 악사의 홍수 같은 그런 테러, 분란전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을 해서 협상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리멸렬하게 늘어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역 패권국으로서 군사 권력을
그 정치 패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평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완수해야 되는 것이 그 핵심 필요 조건인데, 핵심 조건인데, 과연 그 조건을 2026년에 완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죠. 하마스 이후에 그 협상 파트너로서 아니면 그 국가 재건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와 아니면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행할 세력이 부재한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더라도 결국은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그 정부는, 가자지구의 정부는 누군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2026년에도 가자지구 문제가 잘 풀릴까 제가 회의적인 것은 지금 뭐 하마스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서 아니면 그 저항의 축 세력이 다시 연대를 강화해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믿고 이런 그 국가 재건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세울 수 있을까, 거기서 지금 좀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그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팔레스타인인들 내부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승인해줘야 되는 외부 세력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는 문제인가요? 양쪽 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서사에서 이스라엘은 그 정말 큰 상흔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은 좋은 파트너야.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서사에서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 라고 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한테 그 소구력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조금이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위임을 하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이나 외부 세력들은 얘네들은 반동분자인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의 친화적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할 거고. 근데 과연 그 리더가 세웠을 때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거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양쪽에 맞는 그 리더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기 쉬운 뭐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었던 어떤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니면 이거 교수를 세운다고 해서 과연 가자지구가 잘 통치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그 밑에서 내전이나 그 반대가 일어날 수 있고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 그 삐끄덕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저항 서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통치 정당성을 늘 가졌던 과거처럼 좀 약간 팔레스타인 소버니티,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또 그런 리더들이 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벌써 네타냐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들한테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종국에는 얘네들이 지금은 위장을 하고 있겠지만, 변장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힘을 축적하면 또다시 2023년 10월 7일 악사의 홍수와 같은 테러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